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이걸 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뭐 현장에서 오늘 콘크리트 얼마 쳤다 이런 기록부터 사진에 찍힌 날짜까지 사실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하죠. 네, 이게 어떻게 모여서 쓸모 있는 정보가 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는 진짜 형태가 정말 많아요. 손으로 지금 쓴 보고서도 있고, 엑셀 파일도 있고, 아니면 회사 시스템에 바로 입력하기도 하고요. 아, 요즘엔 또 IoT 기기 같은 걸로 자동으로 막 데이터가 쌓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센서 데이터들도 있죠.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냐 이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종이나 이미지 같은 거, 컴퓨터가 바로 못 읽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디지털로 바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뭐 OCR, RPA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게 그런 건가요? 정확해요. 그게 이제 첫 단계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OCR은 이제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해서 이미지 속 글자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스캔한 문서에 써 있는 글씨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철근 500kg 사용 이렇게 종이에 써 있으면 스캔해서 바로 컴퓨터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오, 편하겠네요. 그럼 RPA는요?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작업 있잖아요. 데이터 입력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하는 거요. 네네. 그런 걸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고요. 아, 그리고 팔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문서 안에서 딱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계약 금액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아하, 필요한 것만 쏙쏙. 네. 그래야 이제 분석을 하던 뭘 하던 편해지니까요. 근데 이런 자동화 기술 쓰면 혹시 뭐 잘못 인식하거나 오류 같은 건 없나요? 데이터는 정확해야 할 텐데. 좋은 질문이세요. 완벽하진 않죠, 당연히. 오류 가능성은 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 번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건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식으로 보완을 하죠. 아, 확인 절차가 있군요. 네. 그래도 이런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낼 속도랑 양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분석의 시작이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가 막 쌓일 텐데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야겠네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에는 뭐 표 형태로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그게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 쓸 수 있게 해주는 잘 정리된 창고 같은 거예요. 창고요. 네, 흔히 쓰는 스프레드시트처럼 표, 테이블로 관리하는데요. 가로줄, 로 하나하나가 개별 데이터, 그날그날의 작업 기록 같은 거고요. 네. 세로줄, 컬럼은 그 데이터의 속성들, 날짜, 품명, 수령, 이런 거요. 아하. 이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관리가 효율적이고 또 나중에 ETL 같은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기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ETL이요? 그건 또 뭔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ETL. 그게 Extract, Transform, Load. 우리말로는 추출, 변환, 적재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추출, 변환, 적재? 네. 여러 군데 있는 데이터를 일단 가져오고 추출. 그 다음에 형식을 맞추거나 오류를 고치는 식으로 다듬고 변환. 마지막으로 분석하기 좋은 곳,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데 딱 쌓아두는 적재인 거죠. 아, 데이터를 한번 싹 정리해서 옮겨 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 품질도 좋아지고 일관성도 생겨서 분석할 때 훨씬 정확해지죠. 와, 진짜 데이터가 정보가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치네요. 그럼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드디어 자료에 나온 그 AI나 BI 도구, 이런 게 등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죠. 잘 정리된 데이터는 이제 분석을 통해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분석이요? 네, 예를 들어 파워 BI 같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도구를 쓰면요. 데이터를 보기 좋게 시각화해 주거든요. 그래프나 차트로요. 아, 네. 보고서 같은 데 많이 쓰이죠. 맞아요. 여러 현장 데이터를 한눈에 보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까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자재가 유독 어떤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일 만한 부분을 찾아낸다거나 할 수 있죠.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AI는 여기서 뭘 더 해주나요?
AI는 한 발 더 나아가죠.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앞으로 필요할 자재 양을 예측한다거나 아, 예측까지. 네. 아니면 최적의 작업 순서나 방법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위험 요소 같은 걸 미리 알려줄 수도 있어요. 와, 대단한데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평범한 작업 기록 하나하나가 모여서 AI를 만나면 다음 달 철근 얼마나 필요할까? 또는 이 작업 얼마나 걸릴까? 같은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죠. 효율성을 넘어서 거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거죠. 오늘 데이터가 그냥 단순한 기록에서 출발해서 수집되고 바뀌고 정리되고 분석돼서 이렇게 강력한 통찰력을 주는 도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그 일상 기록 하나하나가 모여서 비즈니스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니 이게 참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데이터 자체보다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만드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 과정들이 바로 그 핵심 단계들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속에서 혹시 아직 발견되지 못한 채 그냥 잠자고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 데이터를 깨워서 잘 활용한다면 어떤 새로운 변화나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